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내일 좋은 곳에 가서 밥 먹을 거니까 예쁘게 입고 와. 좋은 곳? 어딜 가는데 그래? 저번에 자기가 가고 싶다고 했던 그 파스타집 있잖아. 내 친구 말이 거기 예약하기 힘들다고 하던데 어떻게 예약한 거야? 자기 기쁘게 해주려고 내가 몇 달 전부터 예약해놨지. 진짜? 거기 가격도 엄청 비싸다고 하던데 그럼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미안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내일 예쁘게 하고 나와. 내가 사진 많이 찍어줄게. 남친 목소리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배려심이 많은 사람으로 그 모습에 끌려서 연인 사이가 됐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들 모임에 나갔더니 절친 미나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근데 나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 뭔데 너답지 않게 눈치까지 보고 그래? 저기 그게 말이야. 넌 진영 씨가 어디가 마음에 든 거야? 그게 무슨 뜻이야? 아니, 사실 진영 씨가 키가 좀 큰 건 맞지만 얼굴이 좀 그렇잖아. 얼굴이 그렇다니? 제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미나를 바라봤는데요. 미나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설마 네 눈에는 진영 씨가 막 잘생겨 보이고 그런 거야? 당연하지. 듬직한 게 얼마나 잘생겼냐? 난 진영 씨가 박보검보다 잘생겨 보이는걸? 와, 콩깍지가 제대로 쓰였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박보검이랑 비교를 할 수가 있겠어. 우리 진영 씨는 말이야, 얼굴도 얼굴인데 이 배려심이 어마어마해. 우선 감정의 기복이 크질 않아. 그냥 평온하다고 해야 할까? 전에 2달 만났던 걔 있잖아. 걔는 엄청 예민했잖아. 근데 진영 씨는 묻어내서 좋아. 그러다 보니까 나까지 좀 차분해진다고 해야 할까? 제가 신나서 남자친구 칭찬을 하고 있자 친구들도 인정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친 얼굴이 막 잘생긴 편은 아니었지만 자상함에 끌려서 사귀게 됐거든요. 그렇게 2년 넘게 사귀고 있었고 그날따라 남친이 예약하기 어려운 파스타집을 예약했다는 말에 조금은 긴장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미 남친의 마음을 조금은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남친이 데리러 와서 함께 파스타집으로 갔고 역시나 잠시 후 남친이 꽤 비싸 보이는 반지를 주며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순간 너무나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서기도 했기에 마음속으로는 만감이 교차했다고 해야 할까요? 물론 저도 남친과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이 넉넉한 남친 집에 비해 우리 집은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대학 다닐 때 친척 집에 가기 위해 함께 나갔던 부모님 2분 차를 큰 덤프트럭이 뒤에서 들이받는 바람에 아빠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엄마는 여전히 건강이 좋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치료를 받고 몸은 많이 좋아지긴 하셨지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트라우마까지 생긴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엄마는 하루 종일 집안에만 머물러 있었고 병원에 갈 때 빼놓고는 절대로 외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살아계셨을 때도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는데 그 이후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고 우리는 기존 살던 집을 처분한 채 작은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거기다 엄마는 두문불출한 채 집안에만 계셨기에 그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내야만 했어요. 그랬으니 제게 있어 결혼은 사치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남친 어머니가 저를 좋게 받아줄 것 같지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남친은 시종일관 기쁜 표정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서글픈 마음이 들어 제가 울컥했는데요. 남친이 걱정스레 물었어요.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아니야. 너무 기뻐서 그래. 정말? 그럼 선물이랑 다 마음에 들어? 그럼 아주 마음에 들지. 근데 맨날 받기만 해서 너무 미안해. 난 너한테 더 많이 주고 싶은데 너가 워낙 부담스러워해서 맨날 눈치만 보고 있구만 뭘 받기만 했다고 그래. 그게 받기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미안하고 그래. 근데 난 주기만 한 건 아닌데? 그동안 자기가 화장품도 사주고 이것저것 많이 사줬잖아. 내가 사준 건 다 싼 것들이었잖아. 그치만 자기는 맨날 좋은 것들로만 사주니까
그냥 다 미안해. 라며 제가 고개를 푹 숙였는데요. 남친은 그저 해맑은 표정으로 위로를 할 뿐이었습니다.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 그래도 오늘 내가 준비한 게 마음에 들었다고 하니까 다행이네. 남친이 다시 활짝 웃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에 또다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집으로 들어갔더니 제 손에 들려있던 꽃다발과 쇼핑봉투를 보던 엄마가 조용히 물었어요. 진영이가 사준 거야? 어, 자꾸만 비싼 걸 사줘서 미안하네. 꽃이 참 예쁘네. 그지? 내가 화병에 꽂아서 엄마 침대 옆에 놔둘게. 아니야, 됐어. 너한테 준 걸 왜 내 방에 둬? 괜찮아. 누가 그런데 꽃을 보면 힘이 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꽃 보면서 엄마도 힘내. 라며 꽃을 화병에 꽂아서 엄마 방에 놓아뒀는데요. 꽃 향기를 맡으며 오랜만에 엄마 얼굴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한동안 꽃 구경을 하던 엄마가 제게 물었어요. 근데 오늘이 무슨 날인데 꽃을 받아온 거야? 그게 그냥 우연히 꽃집 앞을 지나가다가 샀다고 하더라고. 제가 말을 얼버무린 채 제 방으로 들어왔는데요. 왠지 모르게 프로포즈를 받았다는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면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했으니까요. 그렇게 프로포즈를 받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제 슬슬 결혼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결혼 얘기 하긴 해야겠지. 그래서 말인데 우선 너네 집에 인사 다녀오고 우리 집에 인사 가자. 우리 집부터? 앞으로 내가 든든한 사이가 되어드린다고 장모님께 빨리 인사드리고 싶거든. 장모님? 그래,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장모님이 되는 거잖아. 난 사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빨리 인사드리고 싶어. 그렇긴 하지. 제가 당황한 채 표정 관리를 못하고 있자 남친이 걱정스레 다시 물었습니다. 왜? 혹시 내가 인사드리러 가는 게 싫은 거야? 어? 아니, 싫긴 왜 싫겠어. 우리 엄마도 엄청 좋아하실 텐데. 정말? 장모님께서 나를 좋아하실까? 당연하지. 진영 씨는 누가 봐도 좋아할 만한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문제인 거지.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자기가 문제라니. 그냥 우리 집 형편이 그렇잖아. 라며 제가 고개를 푹 숙였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남친 어머니가 반대할 것이라는 생각만 들었기에 남친에게 물었어요. 혹시 어머님이 반대하시면 어떻게 하지? 어떤 어머님? 자기네 어머님? 아니, 당연히 자기네 어머님이시지. 우리 엄마가 반대를 왜 해? 우리 엄마 좋은 분이라 절대 반대 안 하실 거야. 남친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모습에 더 이상 말을 꺼낼 수가 없어 제가 옅은 미소를 지었는데요. 남친이 다시 말을 꺼냈어요. 그러니까 난 언제 인사 가면 되는 거야? 자기가 시간 알려주면 그날로 맞출게. 그럼 내가 시간 한번 확인해 볼게. 근데 지금은 회사 일 때문에 바쁘기도 하고 엄마 몸이 좀 안 좋아서 괜찮아지면 그때 다시 얘기할게. 라며 저도 모르게 시간을 끌게 됐습니다. 물론 제 말에 남친이 크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 뒤에도 남친이 몇 번이나 인사를 가자고 졸라댔거든요. 그렇게 2달 정도가 지난 어느 날 그날도 남친이 또다시 말을 꺼냈어요. 자기야, 나 언제 인사 가면 되는 거야? 어? 내가 되도록 빨리 날짜 잡아볼게. 혹시 내가 창피해서 어머님께 인사시키기 싫은 거야? 어? 아니야. 진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왜 자꾸 시간만 끄는 것 같지? 난 자기가 괜히 시간만 끌고 있는 것 같단 말이야. 남친이 심드렁하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급한 회사 일만 끝내면 최대한 빨리 날 잡아볼게. 이번에는 진짜지? 알았다니까. 라며 제가 힘주어 말을 했지만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아 고민만 깊어져 갔습니다. 결국 며칠 후 친구 미나를 만나서 사실대로 털어놨어요. 미나야, 준영 씨가 프로포즈 했다고 했잖아. 그랬지? 양가 인사는 드린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고민이 돼서 말이야. 무슨 고민이 되는데 그래?
준영 씨는 빨리 양가 인사드리자고 하거든. 그럼 양가 인사드리고 빨리 결혼하면 되는 거지. 대체 뭐가 고민이 된다는 거야? 미나가 답답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그럼 미나의 물음에 힘겹게 입을 뗐어요. 사실은 말이야. 혹시 진영 씨가 우리 집에 왔다가 도망칠까 봐 걱정이 돼. 도망치다니 무슨 그런 말이 있어.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이 작은 다세대 주택인데다가 집도 낡아서 말이 아니잖아. 근데 내가 보니까 진영 씨는 그런 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괜히 집에 왔다가 놀라서 도망가면 어떡해? 그럼 나도 충격이겠지만 엄마는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 그렇잖아도 엄마 건강도 안 좋은데 말이야. 뭐? 도망? 너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설마 진영 씨가 도망가겠냐? 미나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저를 빤히 바라봤는데요. 제가 미나에게 예전 일을 설명했습니다. 넌 잘 모르겠지만 우리 옆집이랑 친하게 지내고 있거든. 서로 형편이 그러다 보니까 음식도 나눠 먹고 조금씩 도움을 받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옆집도 나처럼 딸이랑 엄마가 단둘이 살거든. 근데 옆집 아주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우리 엄마보다 좀 더 심하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우연찮게 서로서로 돕고 있거든. 그러니까 네 말은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 돕는다 그 말인 거지? 맞아. 그래서 간혹 연락도 하고 음식도 나눠 먹고 그러고 있단 말이야. 나보다 나이가 10살이나 많긴 한데 상황이 비슷하다 보니까 말이 잘 통하긴 하거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언니 동생 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데 몇 달 전에 치킨이나 한 마리 사갈까 하고 동네 치킨집에 들어갔거든. 그런데 그 언니가 혼자 치킨에 맥주를 마시고 있더라고. 근데 자세히 보니까 눈물까지 흘리고 있길래 놀라서 물었거든. 제가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옆집 언니는 평소 술을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술을 혐오한다고 할 정도로 싫어했으니까요. 그랬던 이유는 옆집 언니의 아버지가 소문난 술꾼으로 두 사람을 참으로 힘들게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어느 날은 술에 취해서 폭행 사건에 휘말렸고 감옥까지 갔다고 들었습니다. 그 뒤로 옆집 언니는 술을 보기만 해도 질색팔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술을 마시는 모습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제가 언니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언니가 술을 다 마시고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수진아, 너도 한 잔 마실래? 언니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제가 걱정스레 다시 물었지만 옆집 언니가 뜬금없이 감옥에 갔다던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감옥 갔다던 우리 아버지 얘기 한 적 있었잖아? 언니, 사람들이 듣겠어요. 사실 난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그 인간을 혐오했거든. 그 인간 때문에 우리 엄마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망가졌으니까. 내가 이런 말은 너한테 처음으로 하는 건데 말이야. 사실 난 그때 그 인간이 감방 같다고 했을 때 너무 기뻐서 집에서 혼자 만세를 불렀다. 거기다 내가 더 웃긴 얘기 해줄까? 라고 말하던 옆집 언니가 순간 목소리를 낮추더니 제 귓가에 속삭였어요. 그리고 말이야, 사실 그때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했거든. 근데 내가 합의금이 없다고 했지만 나 사실 그 합의금 줄 돈 있었어. 근데 그 합의금 주면 그 인간이 풀려날 거고 그럼 엄마랑 나는 또 고통을 받아야 할 게 뻔하잖아? 그래서 가진 돈 하나도 없다고 딱 잡아뗐어.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랑 대출 좀 받았으면 그 합의금 마련했겠지. 옆집 언니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맥주를 들이켰습니다. 그날따라 옆집 언니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았기에 저는 어리둥절하여 어찌할 줄을 모른 채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옆집 언니가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암튼 그 인간이 사고를 엄청 크게 쳐서 꽤 오랫동안 못 나올 것 같아. 근데 엄마랑 나는 오히려 그 말에 더 위로를 받았다니까. 내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넌 잘 모르겠지? 잘은 모르겠지만 이해를 할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아니, 넌 모를 거야. 그 인간이 술만 마시고 오면 온몸이 경직되면서 공포에 시달려야 했거든. 경찰한테 신고를 해도 별 도움도 안 됐고 말이야. 라며 옆집 언니가 다시 맥주를 들이키는 모습에 제가 말렸어요. 언니,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내가 술을 안 마시면 도저히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옆집 언니의 행동이 심상치가 않아 보였기에
정말 걱정이 됐는데요. 곧 옆집 언니가 기가 막힌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1년 가까이 사귀던 사람이 있었거든. 물론 우리 집 상황을 보면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동안 누군가 나한테 그런 호감을 보인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자꾸만 마음이 가더라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드는 거야.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 집 사연을 다 이해해주지 않을까 싶었거든. 거기다 내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다 보니까 그 사람을 놓치면 평생 혼자 살겠다 싶은 마음도 들었고 말이야. 한동안 말을 하던 옆집 언니가 맥주를 다시 한 모금 마시고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그 사람이 저번 달에 프로포즈를 하더라고. 그래서 양가 인사드리기로 했고 말이야. 그 사람 집부터 인사드리고 왔는데 물론 그 사람 부모님이 탐탁지 않아 하는 게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문제없이 잘 있다 왔거든. 근데 그 사람이 오늘 우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표정이 말이 아니더라고. 너도 알다시피 집이 많이 낡았잖아. 결국 내가 과일 준비하는 동안 그 사람이 도망갔어.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야. 그렇게 착하던 사람이 도무지 감당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그 길로 가버렸어. 나한테 문자 하나를 보내왔는데 자기는 우리 집 같은 집이 처음이라고 하면서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하더라고. 그게 조금 전에 일어난 일이야. 그러니 내가 지금 술을 안 마시게 생겼어? 진짜 너무 비참하고 서럽더라고. 내가 더 서글픈 게 뭐냐면 말이야. 그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이었거든. 암튼 내 처지가 너무 서럽고 화도 나고 그렇다. 라며 옆집 언니가 끝내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옆집 언니는 더욱 말수가 줄었고 마치 혼이 나간 사람 마냥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한동안 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미나가 조용히 입을 뗐어요. 그럼 넌 어떻게 할 생각인데? 내가 괜히 진영 씨를 붙잡고 있었던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 사실 나도 옆집 언니처럼 진영 씨를 많이 믿고 의지했거든. 이쯤에서 진영 씨를 그냥 놓아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하루하루 바늘방석이 따로 없어. 그럼 고민만 하지 말고 진영 씨한테 말을 해봐. 그래야겠지? 당연하지. 그러다 정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면 그때 헤어지면 되잖아. 그러니까 진영 씨를 한번 믿어봐. 라며 미나가 위로해줬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집에 갔더니 평소와는 다르게 집안에 음식 냄새가 가득했기에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이게 무슨 냄새야? 무슨 냄새긴 뭐가 무슨 냄새야. 음식 냄새지. 음식 냄새? 가만히 있어봐. 이 냄새는 닭볶음탕 냄새가 분명한 것 같은데? 혹시 닭볶음탕 한 거야? 맞아. 오랜만에 했는데 기가 막히게 맞추네. 당연하지. 전에 아빠랑 같이 정신없이 먹던 건데 어떻게 있겠어? 아빠가 제일 좋아하던 음식이잖아. 순간 아빠 이야기를 하다가 그만 멈칫하고 말았는데요. 엄마가 빙그레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맞아. 네 아빠도 이 음식을 참 좋아하긴 했지. 얼른 손 씻고 와. 밥 차려줄 테니까. 진짜? 엄마가 음식을 다 하고 진짜 오랜만이네. 라며 제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주방으로 들어갔는데요. 주방에 커다란 과일 바구니와 한우 선물 세트가 놓여있는 게 아니겠어요. 과일 바구니가 어찌나 크던지 제가 놀란 채 물었어요. 엄마, 누가 집에 왔다 간 거야? 우리 사위가 왔다 갔지. 뭐? 사위? 그게 누군데? 누구긴 누구겠어. 우리 진영이를 말하는 거지. 엄마가 오랜만에 활짝 웃으며 대답했고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뭐? 진영 씨가 다녀갔단 말이야? 너 요즘 많이 바쁜 것 같다면서 혼자 인사를 왔더라니까. 사실 어제 나한테 전화까지 해서는 와도 되냐고 물어봤었거든. 어제? 엄마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지? 진영이 말로는 내가 너한테 전화했을 때 번호를 살짝 봤던 모양이야. 그나저나 사람이 괜찮더라. 서글서글한 게 말도 잘하고 아주 듬직하더라니까. 그럼 진영 씨한테 음식 대접하려고 닭볶음탕 한 거야? 인사를 온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 근데 너는 많이 바쁘니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길래 너 출근하자마자 마트에 가서 장 봐서 닭볶음탕을 해줬는데 앉은 자리에서 밥 2공기를 뚝딱 하더라니까. 엄마가 한박 웃음을 지으며
한동안 남자친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시 후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자기야, 오늘 우리 집에 왔다 갔다며. 자기가 많이 바쁜 것 같아서 잠깐 다녀왔어. 다행히 장모님이 내가 마음에 든다고 하셨으니까 장모님 허락은 받은 것 같고 이제는 자기만 우리 엄마한테 허락받으면 될 것 같아. 근데 장모님이 오늘 닭볶음탕 해주셨는데 진짜 맛있더라고. 자기도 먹어봤어? 방금 먹었어. 진짜 맛있지? 다음에 또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나 또 놀러 가도 되지? 남친이 어찌나 해맑은 목소리로 말을 하던지 저도 모르게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자기야,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 뭐가 고맙다는 거야? 아니, 우리 집이 많이 낡고 그랬는데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라는 제 말에 남친이 쑥스러운 듯 전화를 끊었습니다. 역시나 남친은 배려심이 많은 사람으로 우리 집 형편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 남친은 더욱 신나 보이는 모습이었고 며칠 뒤 남친 집에도 인사를 갔습니다. 남친 어머니 또한 따뜻한 미소로 반겨줬어요. 밥을 먹는 내내 얼굴에 미소를 머금은 채 제게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왔으니까요. 그렇게 잠시 후 식사를 하고 난 뒤 남친 어머니가 남친에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도 왔는데 가서 케이크 좀 사와봐. 그럴까? 우리 집 근처에 기가 막힌 빵집이 하나 있거든. 같이 갔다 올까? 남친이 기쁜 표정으로 묻는 모습에 제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남친 어머니가 조용히 말렸어요. 난 수진 씨랑 얘기 좀 더 하게. 너 혼자 다녀와. 그럴까? 엄마도 수진이가 마음에 드나 보네. 그럼 마음에 들다 뿐이야? 라는 남친 어머니 말에 남친이 신나서 밖으로 나갔고 남친이 나가자마자 남친 어머니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진영이한테 듣자 하니까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인사를 계속 미뤘다면서? 아, 네. 아무래도 제가 진영 씨에 비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에 그랬습니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진영 씨가 우리 집에 와봐서 알겠지만 집도 많이 낡았고 엄마 건강도 좋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진영 씨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안 형편 안 좋은 건 수진 씨 잘못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할 필요도 없어. 사실은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그냥 묻고 가려고 했는데 수진 씨가 자꾸만 집안 형편 때문에 걱정을 한다고 하길래 말 꺼내는 거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우리 진영이도 모르는 얘기인데 수진 씨가 우리 집을 너무 과대포장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인데 사실 진영이 생부가 말이야. 진영이 낳자마자 다른 여자랑 눈 맞아서 집을 나갔어. 그동안 창피해서 어디다 말도 못하고 살았고 말이야. 우리 진영이한테는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했거든. 한마디로 우리 집보다 수진 씨네 집이 훨씬 낫다는 말이야.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괜히 기죽을 필요 없다 그 말이야. 그리고 이제는 이 비밀을 우리 둘만 알고 있는 거니까 수진 씨랑 나는 끈끈한 동맹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잘 지내보자. 알았지? 남친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는데요. 남친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다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소가리를 했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겨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간 것 같아. 라는 말까지 하는 모습에 죄송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사실 그런 속마음을 드러내기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 뒤 우리는 결혼을 했고 양가 어머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했던 것이 남편이 오며 가며 엄마에게 잘하다 보니 엄마도 조금씩 밝아져갔고 이제는 홀로 마트도 다니면서 잘 지내고 계신답니다. 양가 어머님께서 왕래도 자주 하고 계신데요. 시어머님이 배려가 많은 분이라 엄마가 불편하지 않게 많이 배려를 해주고 계신답니다. 며칠 전 두 분을 모시고 식사를 하려고 했더니 시어머님이 말을 꺼냈어요. 그날 우리는 둘이 같이 영화 보러 가기로 해서 바쁘니까 니들끼리 밥 먹어. 네? 영화요?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는 극장 같은 데 가본 적이 없으신걸요? 그렇잖아도 그런 말씀 하시길래 같이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올 참이야.
라며 시어머님이 자랑스레 말하는 모습에 다시 울컥하고 말았답니다. 그날 두 분이 영화를 보고 와서 상기된 표정으로 그날 본 영화 이야기를 하는 모습에 감격스러운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